이노션이 현대그룹의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네. 그럼 다른 경쟁사에서는 좀 약간 경계할 책인가요? 활용할 책인가요? 경계도 하면서 그러면서 슬쩍 활용을 제가 뭐 몇 개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활용을 하는 다른 경쟁 대행사들도 있긴 합니다. 많이 꽂혀 있고 안 보는 쪽 다 보고. 네네. 안 볼 수가 없지. 굉장히 잘 정리해놨는데 그렇죠? 네. 제가 보면서 과거에 약간 어른들이라면은 내가 어떤 소속된 단체, 학교, 회사, 어떤 조직에서 나를 동일시했는데 지금의 MZ 세대들은 어떤 그룹에 대한 동일시가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뭐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뭘 잘하지? 그런 거에 기반하다 보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라 이거죠. 마이크로하다는 거죠. 사실 내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제 세대에서는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우리 같은 세대가 흔히 얘기할 때 너무 트렌디한 거 쫓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좋은 인생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이 현장에서 이것도 조사하는 광고인의 입장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지금 빠른가? 네. 그리고 그게 괜찮은가? 빨라져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적응하네요. 근데 그 와중에 나다움은 뭔지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자기 가치를 뭔가 높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 나갈 것이냐의 그 관점들은 모두 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회학, 뭐 인문학, 철학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트렌드보다는 그 근본에 있는 걸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MZ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포인트의 하나는 MZ, 네. MG, 밀레니얼 앤드 Z 세대. Z. 네, 이거를 같이 묶어서 보는 거는 저희는 맞지 않다고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대도 안 맞죠, 네, 사실은. 사실 밀레니얼의 자녀가 Z세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네. 네네. 그렇죠. 네. 네. 빨리 결혼하면. 네네네. 빨리 결혼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들을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컨대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저처럼 60이 다 된 사람과 네네. 구분했을 때는 MZ세대 한 묶음, 네네. 올드 세대 한 묶음 이렇게는 하겠죠. 네. 본인이 밀레니얼 세대일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가 조금 더 뭐랄까 Z세대보다는 놀이문화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 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좀 덜 가볍나요? 아무래도 이 연령대층이 직업군이 막 직장인들이 많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놀이보다는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가 네, 그렇지. 재테크라든지 제가 그 91년에 그 문화일보 아주 극우 신문이죠. 네. 그 창간 멤버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문화부 기자였는데 문화부 기자는 일면톡을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일면톡을 쓴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홍대가 X세대의 아성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홍대 현지 르포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022년도에는 도대체 트렌드가 뭐냐. 뭐야 이거. 그래서 뭐를 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봤어요. 뭐 놀이 뭐 취미 이거 다 봤단 말이죠. 우빈 씨. 네. 내가 이제 사업하려고 그래. 뭘 할까? 내년 트렌드가 확실히 이거다. 네. 사업에서도 영역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떤 트렌드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기준에 일상, 놀이, 마케팅, 뭐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몇 개를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는 뭐 취미, 단순히 즐기는 취미가 수익이 된다던가 그 음식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수제로 뭘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비건 음식을 찾는다거나 네. 그 다음에 세상에 있어서는
단순히 저희가 지금 직면한 세상이 다가 아니라 어떤 가상 세계, 메타버스라는 또 하나의 아, 이미지가 그거 어렵더라고. 중요해질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아무거나 해라. 메타버스는 내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나 같은 일반인들이 하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취미 같아요. 네. 사실은 영화평론가도 사실 취미에서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위험해진 거예요. 이런 책이 위험한 거야. 뭐냐면 나는 그 내 딴에는 내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영화평론가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3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취미로 다 해. 에브리바디 다 평론가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직업이 되거나 네. 그게 돈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이 이 책이에요. 뒷담화. 그래서 야, 요거 위험하다. 취미지만 직업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현상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것이 뭐 예컨대 자기가 영화에 대해서 막 글을 쓰다가 정말 블로거가 되고 유명 블로거가 되거나 또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요새는 영화 현장에서 불러요. 나 안 불러요. 그 사람도 불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10만 뭐 한 번 뭐 그런 자기 팔로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전형적인 그런 MZ세대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또 질문은 그렇게 봤을 때 위드 코로나잖아요. 영화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쇼폼, 쇼폼. 네. 아, 네. 쇼폼 비디오, 쇼폼 콘텐츠와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썼었는데요. 네. 그게 될 것 같죠 앞으로 쇼폼이. 네. 아, 이거 내가 맞았다니까. 내가 맨날 여기서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네. 특히 뭐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에도 쇼폼이 늘고 있어요. 네, 쇼폼 형태로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산드라오가 나왔던 더 체어예요. 네, 네. 그게 30분짜리거든요. 29분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쇼폼 시대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짧은 걸 좋아합니까? 우선 일단 모바일 일이라든 그러니까 미디어 시청 환경이 모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 중심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게 메인스트림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중간중간 끊어서 내가 볼 수 있는 아니면 그 짧은 움직이는 시간 동안 내가 그 안에서 컨텐츠를 다 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거는 아니겠죠. 네, 또 그래도 이게 또 쇼폼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와 동시에 또 장편 조금 더 긴 원래 저희가 소비를 했었던 그런 긴 시간대의 영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네,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장 들어갈 때 항상 물어봐요. 시사회 들어갈 때 저기 홍보사 직원한테 몇 분짜리야?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가 책이 나오면 실제로 업계에서 많이 활용됩니까? 오빈 씨? 네, 아무래도 저희 앞으로 전략 방향이나 네.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그 뭐랄까 작구 하나하나를 쓰거나 문장을 만들 때도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 이노베이션 인사이트 그룹의 멤버가 지금 여기 지금 16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정승철 씨와 이우빈 씨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전부입니까? 인사이트 그룹에는 네, 총 3개의 팀이 있는데 더 굉장히 많군요. 예, 3개 팀 중에 인사이트 전략 1팀, 인사이트 전략 2팀, 그리고 데이터 커맨드 팀이 있습니다. 네. 왠지 여기가 좀 뭐랄까 이렇게 초병? 네, 이제 척후병? 데이터 커맨드가 그쪽일 것 같아, 그렇죠? 거기서 만드는 거 이쪽에서 네, 1, 2 활용하고, 그룹에서 네. 같이 연구하고 이런.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인원은 더 많은데 거기서 이제 책을 쓰기로 한 희망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책을 같이 집필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노션이 현대그룹의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네. 그럼 다른 경쟁사에서는 좀 약간 경계할 책인가요? 활용할 책인가요?
경계도 하면서 그러면서 슬쩍 활용을 제가 뭐 몇 개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활용을 하는 다른 경쟁 대행사들도 있긴 합니다. 많이 꽂혀 있고 안 보는 척 다 보고 네네. 안 볼 수가 없지. 굉장히 잘 정리해 놨는데 그렇죠? 네. 제가 보면서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용어들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컨대 뭐 제가 놀랬던 게 이제 부캐. 네. 네. 부캐. 그러니까 이게 부캐가 그러니까 또 다른 캐릭터 이런 뜻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아니고 네네. 한글말도 아니고 그냥 합성어인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캐릭터. 네. 네. 부차적 뭐 네. 거기에 부와 캐릭터의 캐가 합쳐져서 네. 부캐가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광고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뭐랄까 그 상징적인 뭔가 돼 있지만 이게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범죄 심리학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얘기예요, 사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어쨌든 Z 세대가 네. 낮에와 밤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약간 좀 으스스한 얘기일 수도 있죠. 예전에 그 크라임 오브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런 영화를 보면 갑자기 이게 비유가 적당한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커리어 우먼인데 밤에는 밤의 여인인 거야. 그래서 벌어지는 살인극이에요. 실제로 이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멀티 캐릭터라고 하나요? 멀티 네, 커리어리즘. 네. 멀티 커리어리즘. 네네. 과거에 약간 어른들이라면은 내가 어떤 소속된 단체, 학교, 회사, 어떤 조직에서 나를 동일시했는데 지금의 MZ 세대들은 어떤 그룹에 대한 동일시가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뭐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뭘 잘하지? 그런 거에 기반하다 보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라 이거죠. 마이크로하다는 거죠. 네. 사실 내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제 세대에서는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MZ 세대라고 표현 안 하는 거야. MG 세대라고 하는구나. 근데 MZ, 뭐 MG, 네, 뭐 두 개, 민지, 네. 민재, 네. 이런 뭐 표현이 다양합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MZ이라고 그러는데. 우빈 씨 보니까 MG라고. 네, 네, MG. 저렇게 따라가야 되거든. MG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민재? 남자는 민재, 여자는 민지. 민지. 참 재밌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부캐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마케팅도 굉장히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네. 네. 하나로 일관된 어떤 톤앤 매너를 갖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이제 되게 자아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중자, 네네. 멀티 네네. 셀프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자아가 원래 여러 다중성이 그렇죠. 있는 네네. 건데 지금은 예를 들면 플랫폼,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의 어떤 다양한 자아들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겼다. 그래도 많아졌다. 네.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의 본 계정이 있고 또 다른 계정이 있고. 네. 그래서 또 다른 계정은 야, 요거는 좀 무섭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뭐 직장인의 뭔가 무슨- 포멀한 어떤 나라면 여기서는 네,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만을 담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담은 계정으로. 요거 영화 소재야. 네. 영화 소재예요. 네. 그래서 용의자를 찾는데 계정을 여러 개 발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영화가 23 아이덴티티, 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네. 분절된 형태로 네. 네. 제임스 맥어보이. 네, 계속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네. 자기의 계정, 그러니까 자기 어카운트가 자기 아이덴티티별로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M 나잇 샤말란 작품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식스센스 만들었던 그 감독이 점점 작품이 내려가요. 내려가.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것들 좀 이런 트렌드를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일상의 개성으로서 상존할 수 있다. 네. 네. 그게 이유는 우리 정승철 씨 얘기에 따르면 플랫폼이 많아져서 그렇다. 네, 그거를 표현하고 자, 표출할 수 있는 기회, 어. 어떤 루트, 그런 접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자기가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아하. 거기서 놀 수 있고 아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뭐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연구가 데이터 커맨드 팀이 동원돼야 되긴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여튼 배운 게 많았어요. 비건 같은 경우도 홍정욱 씨가 그죠? 요새 대체육에 꽂히셨더라고. 이 홍정욱 씨가 사실은 정치가나 언론인이나 왜냐하면 언론사 사주도 했으니까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사업가예요. 비즈니스를 굉장히 뭔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최근에 SNS에 올리는 걸 보니까 대체육을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알아서 올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는 고기를 안 먹는다. 네. 본인들은 어떠세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남이사를 가끔 먹어줘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비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건이 있고 비건 지향인이 있는데 비건 지향인 거죠. 네, 저는 비건 지향을 하고 싶지만 네, 그게 행동이 실천이 안 되는 네, 그런. 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소고기 1kg를 안 먹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고 맞습니다. 이런 화학적인 문제나 또 환경공학적인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는가에 대한 지표도 굉장히 상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연구나 이런 트렌드를 조사하다 보면 환경 친화적이 되고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 그런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중요함, 필요성 그리고 가치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네, 요즘 말하는 뭐 ESG 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중요시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빈 씨는 아까 정치 지향성 이런 이제 제가 그 단어를 썼을 때 눈빛이 약간 흔들렸어요. 저 웃음은 돈 줄낸다고 하나? 여기서 돈 줄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좋은 의미로만 알았었는데 거꾸로의 의미도 이 원래는 혼줄이더만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으로 시작한 거죠, 그게 사실은. 네. 약간 불매운동은 금융치료 신조어가 있는데 금융치료. 약간 돈줄은 긍정적인 의미로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은 많이 사주는 그런 거고 원래는 이제 일본 제품 뭐 안사기 운동처럼 그렇게 불매운동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까지 이제 확장된. 사실 과거에는 뭔가 어떤 표현, 말 이거에 딱 그쳤다면 MZ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지향하고 그리고 뭉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어? 우리 한번 가서 도와주자. 뭐 이런 하나의 가치관이 수용되는 소비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플렉스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나온 용어, 넷플릭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뭔가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범람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트렌드가 정말 매년마다 바뀌나요? 이게 예를 들면 2023이 나올 때 2022의 내용이 또 약간 중복돼서 맞습니다. 네. 겹치기도 하죠. 네네. 근데 약간 그 변화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 커맨드니까 데이터는 계속 업그레이드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묶음,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 변할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트렌드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트렌드는 이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뭐 발전된 형태나 바뀐 새롭게 진화된 형태 이렇게는 갈 수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니까 뒷담화가 지금 2022잖아요. 네네. 그럼 작년에 나온 2021이었을 텐데 네네. 내용 변화가 그 폭이 큽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인사이트 전략 팀이었는데 이게 인사이트 그룹이 되면서 데이터 커맨드 팀도 합류를 하고 인원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컨텐츠의 다양성도 되게 많아졌는데 많아졌고
근데 이전에 2021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좀 더 새롭게 추가된 트렌드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커맨드 팀이 이렇게 조사한 그래프들 막 갖다 써도 됩니까? 네, 출처만 네, 명시하면 네. 추천하면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우빈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좋아요. 그래서 매번 검사할 거는 가장 아마 민감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변화를 보니까 버그를 보니까 트렌드 우리 같은 세대가 흔히 얘기할 때 너무 트렌디한 거 쫓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좋은 인생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이 현장에서 이것도 조사하는 광고인의 입장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 지금 빠른가? 네. 그리고 그게 괜찮은가? 사람들의 삶을 뭐랄까 풍요롭게 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데서 괜찮은가?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판단을 구한다면? 그리고 사실 트렌드가 이렇게 빨라져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적응 안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다움은 뭔지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자기 가치를 뭔가 높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연구와 분석의 어떤 방향틀이 하나 있고 사실은 그것들을 보완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사회 철학과 사회 사상과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 같은 트렌드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 나갈 것이냐의 그 관점들은 모두 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회학, 뭐 인문학 그런 기본이 되는 철학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트렌드 표면적인 트렌드보다는 그 근본에 있는 걸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따라가기도 하시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아 이렇게 이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멘탈 케어 이런 부분을 봐도 사실은 멘탈 케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정신적 스승을 찾거나 정신적 사조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트렌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쫓다 보면 그런 결핍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너무 그쪽으로 가면 쉽게 말하면 실물 경제를 모르는 거죠. 진짜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양자가 결합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세대는 이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어를 참 쌈박하게 알고 있어요. 이젠 제가 어디 내놔도 이제 꿀리지 않아. 제가 다 부적기만 다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이렇게 다 내가 꿀리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문제를 냈어요. 요 용어를 설명하시오. 포탈을 찾지 마시오. 바로 즉답하시오. 이렇게 냈거든요. 80% 이상 맞히면 당신은 민지하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외웠죠. 근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독자들 반응이. 독자들 반응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른들 반응도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책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아마 동종업계 사람들이거나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이노션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산업계에. 그래서 이 책을 내면은 관련 산업의 MZ세대들이 좀 많이 찾는 것 같긴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 책을 보여주면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종업계라고 하는 건 광고뿐만 아니라 사실 영화, 드라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 이른바 로코형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트렌드 물좀 절대 안 되잖아요. 진짜 38년도 개그 치면 대사 치면 진짜 200만 관객 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려고 해요. 이거 봐라. 감사합니다. 보고 사서 봐라. 본인들은 광고를 안 만듭니까? 그러면?
그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저희의 직무는 광고 제작 쪽은 아니고 이제 제작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 제작센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 영상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이 이노베이션 그룹이. 아, 네. 아니 인사이트 그룹이. 네, 크게 보면 네. 이제 어떤 프로세스 상으로 보면 맨 이제 첫 번째 앞단에서는 어떤 큰 방향성,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획이죠. 네, 네. 기획을 포함해서 이제 큰 이제 방향성을 기획함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제작 하게끔 센터에서 하는, 네, 네. 제작을 하는 프로세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노베이션 사장님이 만든 그 광고물을 봤어.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야, 인사이트에서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빈 씨는 그럼 광고 제작에 대한 게 원래 없었어요? 원래 보통 이쪽 업계에 들어오면 영화를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다 감독하려고 그래요. 감독 아니면 배우. 근데 아시다시피 영화에는 촬영도 있고 편집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뭐 사운드 믹싱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기획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근데 전부 영화하면 그 연출만 생각하듯이 광고하면 CF 감독만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광고라는 거는 그냥 컨텐츠랑은 다르게 약간 목적성을 띈 그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들의 그냥 멋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 어떻게 해야 대한 전략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그럼 이제 이 전략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가 이제 제작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 전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드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현장성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그런 결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아직 깊이가 있진 않아서 네.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아니야, 눈빛이 흔들려. 그쪽에서 오라 그러면 갈 거야. 보통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면 또 현장도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다 관심이 아하. 있고 실제로도 크리에이티브 영역으로 제 전문성을 만들어 볼까, 커리어를 시작해 볼까라는 고민도 예전에는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인사이트만 찾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브를 알아야죠. 알아야지.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도 네. 인사이트를 알아야 돼요. 네. 그죠? 요 양쪽을 다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노베이션 사장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다가 다 알고 이제 올라가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1팀이에요, 2팀이에요. 1팀이라 그랬나요? 아, 이 팀이. 2팀이. 네. 2팀에 이제 티오 하나 빠질 거예요. 그냥 크리에이티브 팀 갈 거야.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정승철 씨가 그런 연배, 그러니까 이제 연배, 뭐 이렇게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하고 좋죠. 사실 그게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정말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 연말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리하는 책, 한 해를 정리하는 책, 또 한 해를 전망하는 책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젊은 세대들의 말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자꾸 젊은 세대들이 삼김을 먹는다 그래갖고 나는 삼김하면 DJ YS JP거든요. 삼김을 왜 먹지?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주는 책이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 이것도 젊은 세대에 맞게끔 줄였습니다. 친트담. 네. 친트담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승철 씨, 그리고 우리 이우빈 씨. 이우빈 씨 이름은 아마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정승철 씨는 나중에 와드민 완트의 멜 깁슨처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광고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네. 되면 그때 다시 혼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인노모션에 다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나서 아주 무서운 곳에 다니는 인노모션의 두 분, 정승철 씨, 이우빈 씨 모시고 오늘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책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했냐라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싱긋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범그 출판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뭐랄까 재밌는 책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